참 우리나라는 살려달라고 하는 직업들이 다 각광받은 직업이었어요. 판사, 검사, 의사 다 살려달라고 그래. 아 그랬네. 오 재밌다. 살려주세요. 진짜. 오 진짜. 네. 다 살려달라.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뭐 우리 대표님 살려주세요. 뭐 살려달라고 그러는 사람이잖아. 지금은 아니야. 부자가 되는 건 살려달라는 사람이 아니야. 일상 속에서 삶을 바꾼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습관을 바꿔버리는. 첫화 찍었어요. 아 맞네. 너무 감사했어요.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데 다 너무 꽃받친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또 박용 이사님 어렵게 우리가 모셨잖아. 그래서 이 1편 예전에 찍었던 거 이거 영상 보고 와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돈을 정의 내리냐?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만족을 정해놓지 않으면 돈은 끝도 없는 거예요. 저 너무 기대돼요. 7월 2일 날 나오셨더라고요, 책이. 지금 10년 만에 또 책을 내신 이유가 뭔가요?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내 생각인가를 계속 물어라. 질문하고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냐? 질문을 질문해보면 생각이 입체성이 완성돼요.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그걸 이사님한테 배웠거든요. 다각적인 질문을 해보면 내가 못 보던 생각의 음영지역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실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공 확률은 높아지겠죠. 중요한 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는 나는 IT에 30년 넘게 일을 했어요. 변곡점을 느껴. PC가 생길 때 그때 재미삼아서 내가 변곡점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했는데 그것 때 내가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그때 막 이제 잡지에 기고하고 그러느라고 공부를 한 것도 큰 힘이 됐고 인터넷이 오면서 세상이 한번 요동쳤고 스마트폰이 나와서면서 한번 요동쳤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센 변화가 온다는 거라거든.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거야.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세대가 대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많은 컨텐츠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양극화가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해서 부자가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야 그런 세상이 안 올 거야 무서워 그러면서 노동도 휴머노이드가 하는데 뭐 그냥 컴플레인도 안 하고 24시간 일할 수도 있어.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이 대체될 건지 그거부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지식이란 말이 있잖아. 인지가 있고 인식이 있잖아. 아는 거. 그 다음에 식은 뭐라고 그럴까? 이 지식이라는 게 알지의 알식인데 그 다른 거야. 지는 어찌 보면 공부해서 얻는 거야. 식은 깨달아서 얻는 거고. 나는 공부하고 느끼고 바라보고 옆에 지켜봤잖아. 나는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고 국회의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도 하고 밤새서 토론도 하고 국회 나가서 발표도 해보고 정치 옆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난 다 옆에서 보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고 기자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내가 직접 느낀 것도 있고 그걸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나 책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수십 개의 기업을 자문하면서 그 사장들로부터 듣고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 사용자들부터 들었어. 그리고 댓글도 있고. 근데 댓글 보면 진짜 리킹한 사람들 수박 겉에 핥고 참외 겉에 핥으면서 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딱 찍어서 증거 근거 논 걸 가지고 반박을 해. 그럼 비판이겠지.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해요. 비난으로 바뀌지 않아. 세상은 비판으로 바뀌지. 자기가 하는 게 비난인지 비판인지 보라고. 생각을 한 번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사람들이 와서 피 튀기면서 얘기할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 컨텍스트는, 그러니까 맥락 파악 능력. 인공지능 시대 굉장히 중요하다. 인공지능 시대는 문해력이라는 게, 인공지능 시대 문해력은 다르다.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 2개 꺼내낸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해봐라. 그래서 제가 다른 채널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4가지로 바꿔서 한번 해봐라. 좋은 말씀.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질문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4가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토니 스타크가 수트가 없으면 꽝이야. 토니 스타크도 머리가 좋잖아요. 근데 왜 자비스를 쓰겠어요? 아이언맨 나온 토니 스타크가 똑똑한 머리. 근데 얘는 부족하면 얘가 또 채워주기도 해. 그럼 자비스 활용법. 그 다음에 내 아이언 수트 활용법이 생길 거라고 이제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미 징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짐 많이 못 드는데 이거 딱 입으면 짐 자기 뭐 체중에 2배를 들 수 있고 막 이런 나오잖아요. 아이언맨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많으시니까 오픈업 쓰셔라. 그것도 인공지능이거든. 맞아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야. 어떤 사람은 그걸 대하는 태도가 딱 2가지로 돼 있어요.
오픈업을 보면 이 상가에서 장사가 되냐 안 되냐가 딱 보여. 매출이 얼마고 몇 시에 남자가 오는지 여자가 오는지 몇 시에 피크로 매출이 올라가는지가 다 보여. 얘한테 물어봐.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여기가 위치가 여기쯤 되는데 여기에 인구 분포를 기반으로 남자 여자 오픈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치킨집을 열려고 하는데 어떤 메뉴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얘가 뽑아줘. 맞아요. 메뉴 레시피부터, 그래서 여기 예상 매출부터, 상권부터, 입지부터,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주는 거죠. 타겟. 근데 그걸로 돈 벌어 먹던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죠. 컨설팅 해줄게요. 맞아요. 그걸로. 이거 몇 줄이면 되는데 뭐 왜 돈을 주고 하냐고. 그걸. 쉽다. 어렵지 않다. 작은 거지만 오픈업을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컨설팅 해주는 거야. 스스로 하면 된다. 참 우리나라는 살려달라고 하는 직업들이 다 각광받은 직업이었어. 판사, 검사, 의사 다 살려달라고 그래. 아, 그랬네. 오, 재밌다. 살려주세요. 진짜. 오, 진짜. 예. 다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뭐 우리 대표님 살려주세요. 뭐 살려달라고 그러는 사람이잖아. 지금은 아니야. 부자가 되는 건 살려달라는 사람이 아니야. 일상 속에서 삶을 바꾼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지. 습관을 바꿔버리는. 근데 왜 자꾸 옛날 방식으로 살려달라는 사람이 되라고 하냐고. 그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망치잖아 지금. 망쳤잖아. 아, 이사님 말 들어보면 당장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5년 후만 봐도 의사, 영양가 없다. 영향가 없다. 근데 너무 지금 늦게 한다. 모른다, 지금 몰라. 알파폴드라는 게 나오면서 단백질 구조를 사람들이 단백질 구조에서 금방 파악하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약에 막 혁신 그런 거 없었으면은 코로나 그 치료제 안 나왔어. 인공지능이 없었으면. 근데 그게 더 빨라진다는 거잖아. 그럼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오고 연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알고리즘은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유발 하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이게 나와요. 옛날에 죽는 문제는 사제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며 뭐 장례 지내고. 근데 이제는 그게 골방에 처박힌 과학자 2명이 해결할 수도 있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수명이 짧았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5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백질 구조 갖고 막 갖고 놀고 표적 치료제가 생기고 유전자가 있고. 텔로미어의 그 텔로미어라고 그래. 사람이 늙는 게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늙는 건데 그걸 길게 만드는 게 나오고 표적 치료제라는 게 더 발전해 갖고 그냥 항암 치료하면은 막 머리털 다 빠지고 막 그렇잖아요. 다 죽이니까. 근데 그 암만 가서 탁탁탁탁 죽이는 거 나오고 그러면 사람의 수명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장기 막 인공장기로 만들어서 대체하고 그 다음에 로봇팔 같은 거 갖다 붙여갖고 뇌파로다가 이거 막 맘대로 뇌팔처럼 쓰고 그러면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그것도 벌써 하고 있고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는데 저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딱 그러더라고. 이사님 5년까지만 좀 건강을 버티세요. 그럼 5년 뒤에는 그 고치는 방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제. 아, 이렇게 격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계속 그렇게 애들 흰 가운만 입히려고 의사만 하려고 진짜 답답한 현실이네. 어찌까 미쳐버리겠네. 그러니까 5년 뒤의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야. 현실 기준으로 사는 거지.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 신흥 부자가 생기는 게, 최재분 교수 말을 좀 빌자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IT 아닌 회사가 몇 개인지 협업을 하는 거야. 그 회사도 거기에 투자하는 회사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 아하. 그게 다인 거야, 거의.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보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우한 가보셔라. 샌프란시스코 가봐라. 의사 되려고 하는 엄마들 제발 이 영상 보면 중국 한번 진짜 상해라도 진짜 우한이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 매장이 있어.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그런 매장 만들 것 같아. 뭐가 많이 나가고 뭐가 적게 나가는지 데이터로 다 나와. 그 사람이 와. 그럼 분석을 다 해서 메뉴가 자동방으로 바꿔야 돼. 예전에 포스라고 포인트 오브 세일 바코드 나오면서 경영이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니까 확 발전해갖고 이 편의점 같은 게 생긴 거야. 근데 가트너 그룹이 RT라는 개념 만들었어.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뭐냐면 사람들이 비 올 때 비가 확 왔어. 그럼 메뉴판이 자동으로 바뀌어야지. 오는 것 중에 많은데 이거 시키세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오더할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럼 갭이 있잖아. 근데 비 올 때 사람들이 생선 잘 안 먹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탁탁탁탁 실시간 반영해가지고 메뉴를 바꿀 수도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뭐가 많이 팔리고 뭐가 어떤 맛을 좋아하고 그런 메뉴 개발도 자동방으로 나와야 돼. 야, 사람들 이런 맛을 좋아해. 매콤한 맛을 좋아해. 그러면 딱 프로포즈 하는 거지. 한 예로 내가 공군을 자문하는데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공군에 줬어.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메뉴를 짰어. 그 나이 때 애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일별, 뭐 비 올 때 다 해갖고 줬어. 그걸로 기본 메뉴를 짜놓고, 부대에는 다 핸드폰을 줬잖아, 병사들한테. 그걸로 이렇게 해갖고, 오늘 뭐 먹지를 했어. 나 요게 좋아, 요게 좋아. 그러니까 잔반이 38%가 줄었어. 와. 그러면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하고 그냥 재료 막 싸놓고 오시면 좋고요,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영업자가 몇 %가 폐업하는데. 고도화시켜라. 생존율 높이고 장사도 잘 되는 거 인공지능 도입해서 할 수 있다. 너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감으로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제는 감은 끝난 시대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예측이 가능하다. 그걸 포캐스트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예측하는 거. 그럼 테이블마다 카메라가 달리겠지. 여기 다 남기고 갔어. 그럼 이거 팔면 안 되는 거야. 애들이 안 먹네 시켜놓고 되게 많이 남았어. 3분의 2가 남았어. 근데 홀딱 다 먹었어. 이게 맛있는 거잖아. 한 예를 들어주면 센싱하면 되잖아. 카메라 하나 달아놓으면 되잖아. 다 먹었네. 빠른 속도로 먹네. 여자애들이 먹네. 남자애들이 먹네. 분석할 수 있잖아. 혹시 AI 인공지능으로 혹시 이 개등사다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느 영역에서든지 AI를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네. 자영업자야. 그럼 자영업자가 필요한 AI는 다르겠죠. 저같이 글 쓰는 사람이 대하는 AI는 다르겠죠. 네. 변호사가 보는 AI는 다르겠죠. 그죠. 선생님이 보는 AI는 다르겠죠. 네. 근데 구글에서 지금 학습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 학원가가. 2조래매, 그게. 근데 뭐, 어떡하지? 다 각각의 영역에서 다른데, 누가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인간의 향기를 입히느냐, 인간의 감성을 입히느냐 문제가 싸움의 본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방은 완전히 자동화돼서 여기 구멍 하나 있을 거야. 그러면 손님이 여기서 딱 누르는 순간, 다다다닥 돼갖고 로봇이 갖다 배달을 저쪽 잘 갖다 줘. 이야. 그리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음정이 나올 수 있다. 누가 빨리 할 거냐는 거야. 누가 선점할 거냐?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두 번째.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긴다. 두 번째. 어떻게 그게, 나 기계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인간의 냄새가 묻어났으면 좋겠어. 배려가 묻었으면 좋겠어. 그걸 어떻게 이 서비스에 녹이느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능력을 확장시키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야, 노가다 하면 되지. 노가다 자리는 더 없다. 휴머노이드가 하니까. 이미 공장에 배치돼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살아남을지가 좀 보이잖아. 몸으로 때우지. 택시 운전이나 하면 되지. 택시 운전 안 되고요. 자율주행이 하고요. 힘쓰고 몸 쓰는 일 기계가 더 잘하고요. 그냥 밤새서 하거든요. 충전만 하면 충전한 로봇 들어가서 일하고 또 충전된 로봇이 와서 다 대체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 바뀌는데 인간이 무슨 몸 써갖고 하는 일이 얼마나 남겠어요. 이렇게 땅 따먹기처럼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 거다. 그 시대가 온다고 전제하고 생각해 보셔라. 그럼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라고.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인데 한국과 미국의 기술을 다 보고 전 세계 기술을 다 털어서 내 직업이 대체될 수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체되겠냐라고 물어보라니까. 그럼 내가 가르쳐 준다니까. 미국의 A산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B란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당신 직업은 대체될 수 있습니다라는 게 70% 이상이야. 이사님, 너무 재밌습니다. 이사님 댓글에 여러분 이사님 영상이 너무 재밌었으면 진심 담은 댓글, 악플도 괜찮으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악플 안 되고 오늘부터 돈 공부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